네, 7시 13분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금리는 어떻게 할 건지 매일매일 뉴스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이나 쇼크 불길이 일단 멈춘 건가요? 지금 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니 델린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여자 같은데 그 가장 친하다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가 9월 기준금리 인상 설득력 없어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이 모든 걸 다?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전 세계 이슈가 돼버렸는데요. 네. 중국 이하나서라 하면서 사실 이제 뭐 증시 폭락에서 시작이 된 거죠, 단초는. 네. 이하나서라 하면서 또 얘가 일파만파 나가는데 중국은 부양 조치를 또 주저해냈죠. 네, 그래서 어제는 또 상당히 올랐나 봐요. 뭐 좀 이렇게 뭐 전승적으로 좀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자별로 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일자별로 이제 조치를 갖다 쭉 내서 네. 좀 다르게 하여간 이렇게 네. 조치를 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폭락을 하다가 일단은 뭐 반등이란 표현보다는 하여간 일단 저지를 하고 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다음에 어떤 국면을 갈 거냐 하는 게 또 관심 대상이죠. 근데 중국은 금융 현상보다 이제 그 실물 경제가 네. 하드랜딩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경찬하면 네, 경찬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사실 나왔었는데, 뭐 한 달 전만 해도 사실 그런 얘기까지 없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그 개인적 의견은 좀 패닉 현상이 너무 좀 심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수출이 안 좋고 소비도 뭐 일반 소비는 괜찮지만 내구재가 안 좋고 자동차 같은 그런 소리만 있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네. 상반기 10% 성장을 달성하고 이제 하반기에도 뭐 좀 좋지 않게 보는 그 국민 의견도 6.8%, 6.9% 정도 했으니까 사실 뭐 0.1%포인트의 어떤 그런 차이 또는 0.2%포인트의 차이 가지고서 뭐 저런 정도의 증시 폭락하는 게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또 두고 봐야 되지만 개인적 의견은 이제 그 실물 경제가 하드랜딩하는 경착륙하는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금융 현상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실물 경제의 경착륙 여부는 네.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냐 이런 걸 저희가 봐야 되는데, 네. 저희도 이제 뭐 IMF 때 이제 그 기업 부채 때문에 네네.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제 부문을 보게 되면 이제 가계, 기업 그리고 재정, 정부 부문이죠.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이쪽에 문제가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를테면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경제에서 보게 되는데, 중국은 이 가계 부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그 이슈가 없어요. 저축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가계 부문의 어떤 부실을 논할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고, 네네. 기업 쪽에 이제 부채가 최근에 좀 늘긴 했지만 기업 부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보통 이제 우리 은행을 얘기하는데요. 네. 은행에 이제 뭐 BIS 비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율이죠. 네. 자기가 이제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거 가지고서 얼마큼 이제 위험 자산을 갖다가 대출했느냐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어떤 비율인데, 네. 중국이 어떤 그런 평균적인 은행의 그 자기 자본 비율이 한 11%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근데 그 흡수할 수 있는 보통 9% 정도 네. 저희가 생각을 안정적인 그런 그 기준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12%에서 9% 정도 내려올 때까지 GDP 대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그런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이 지금 한 1.9%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네.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배 반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GDP 대비 네. 5%까지 여유가 비교적 있는 편이다 이렇게 뭐 얘기들 하고. 네. 우리가 네. 중국을 생각하면 중국은 어쨌든 위에서 하다를 하면 그대로 잘 집행이 되는 그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정부의 손길이
닿으면 그래도 빨리 수습이나 단속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보죠? 사실 중국은 뭐 그래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매매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하는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팬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2, 3년 전에 했었어도 네. 중국은 이제 그런 조치를 통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그런 거에 대해 문제가 없이 지나고 그런 나라죠 사실은. 네. 최근에 이제 그 증시 폭락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뭐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중국은 또 패자당, 상하이방 또는 네. 공청당 같은 어떤 특수계층. 네. 예, 이제 그런 체제의 어떤 그런 변화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네. 개혁을 갖다 세게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올 정도로 사실은 증시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좀 기이하게 느껴지는 부분 사실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바라보는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부분적으로 있지만 네. 중국이 사실 이번에 나온 조치나 이런 것들 볼 때는 정책의 변화가 사실 내부적으로 있다. 이때까지는 이제 금리나 지준율을 통해 가지고 소비와 투자를 좀 부양하는 그런 쪽으로 좀 왔었는데 네. 위안화라는 수출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네. 이런 정치 같은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변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로 해가지고 네네. 그동안에 이제 시각이 다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매크로적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성공했다는 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베노믹스가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한 50% 정도의 통화 절하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볼 때는 달러가 아니라 달러와 유로화와 엔화를 전부 포함했을 때는 지난 한 3년 동안에 15% 정도의 이제 절상이 사실상 됐기 때문에 네. 아베노믹스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내부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사실 네. 중국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를 제기했던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을 맞물려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예. 미국 금리 인상이 사실은 미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어쨌든 감기가 들든 피렴이 들든 기침을 하든지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G2가라고 말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쇼크를 줬거든요.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젠 앨런의 제일 친한 친구라는데 이 폭심이라는 사람이 올리기가 좀 지금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중국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요. 포괄적으로. 네. 중국이 위안을 왜 절하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펀더멘털 볼 때는 수출과 회복시켜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사실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미국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풀려나간 글로벌 시장으로 풀려나간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다시 안전자산, 미국 자산으로 회귀하는, 이제 다 디레버리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빨려 들어가는 그냥 현상에 따라서 아주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시기가 계속 가까이 온 거죠. 예. 또는 이제 10월, 12월, 이렇게 금년 같으면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있는데, 위안화를 갖다가 중국이 절하하게 되면서 사실은 중국의 어떤 정치 폭락 이런 것도 있지만 전 세계가 사실 놀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망가지고 또 환율 시장이 엄청나게 절하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실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다. 다음 달에 또 미중 회담이 있잖아요. 네.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중국에서 볼 때는 예컨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달러 자산을 갖다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캐피탈 플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자본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막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서 다음 달에 이제 그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시민국들은 그건 이제 자본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부담은 많이 생겼죠. 중국하고 굉장히 경제 구조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외채라든지 외환 보유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여유가 좀 있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배수는 단점은 있지만 네네. 굉장히 이제 말로만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네. 바로 닥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닥쳤을 때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꾀가 필요하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걱정을 조금은 더 넣고 오늘 이해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였습니다.